3월 20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치가 다이나믹하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 뭐 1시간 전과 지금이 다르다. 정치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는 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저는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지적을 하면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입니다. 직접 정치를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송은재 TV에서는 제 제목 뒤에는 언제나 제가 제작을 하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는 그 시간대까지를 기록을 해 놓습니다. 또 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이 뉴스 보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민주당이 어제 밤 늦게 2시간 넘게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느냐?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 그래서 이 비난이 쏟아지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원내대표 지도부에 모두 이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까지는 할 것이다. 30번째입니다, 이제.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까지는 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발의까지 해야 하느냐?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 이 선거 지연에 따른 불안감, 이 초조, 개딸들입니다. 자기들의 지지층. 이 지지층의 불안,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또 타겟으로 해서 희생양을 삼아야 합니다. 누구를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으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선고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내용으로는 문형배와 정청래에게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에게 책임을 돌리면 이건 이재명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 아직 헌재의 이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문형배를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또 공격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공격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을 공격을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그 농성을 하고 있는 광화문 앞에 가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면서 최상목에 대해서 몸조심하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라. 이렇게 조폭들이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내란 선동이 아니냐. 최상목에 대해서 테러를 하라는 것이냐. 이재명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민주당은 그걸 또 이제 받아서 어제 저녁 늦게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지도부에 이름을 한다. 어쨌든 최상목 탄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상목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지금 뭐 개딸들의 불만을 달랠 수도 없고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재명이 뭐 암살 제보가 있다 이런 걸로 칩거를 할 때 이재명이 칩거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뭔가 또 꼼수, 뭔가 또 노림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이재명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당하지는 않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은 고비마다 오판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쫓기게 됩니다. 이재명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판에 몰리면서 이재명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또 이 꼼수를 내놓을 것이다. 그게 뭘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상목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뻔히 보이는 수입니다. 이건 뭐
이재명에게 더 이상 다른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걸 앞두고도 자신이 직접 뭐 의견서를 제출도 했는데 그 의견서도 최후 진술과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더 이상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는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카드가 없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든 것이 최상목 공격입니다. 그냥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에게 몸조심하라. 이걸 놓고 이제 정말 이게 이재명이 깡패냐. 저도 곧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이런 판단, 이런 메시지에 이재명의 뭐 본질,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계산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막말들, 이상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재명이 초조한 나머지 뭐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냐.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생각해서 낸 꼼수입니다. 이 잔꾀들입니다. 이것밖에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안팎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개딸들로부터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느냐. 헌재의 선고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제는 완전히 주도권이 여권에, 여당에 또 헌재 내부에서도 소위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뭘 했느냐.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26일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이재명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1심과 같은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재명이 무너지지 않고 또 버티기 위해서 또 거짓 선동을 하게 될 겁니다. 대법원에 가서는 뒤집어질 것이다. 또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게 될 겁니다. 재판부에 돌리거나 또는 검찰로 돌리거나 또 여러 가지 거짓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될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이재명이 다른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2심 선고에서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석방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앞으로 상급심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 재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판사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자기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실은 판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야기를 직위원 부장판사가 한 이 판결문에서 했는데 판사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몸부림을 치는데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정말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이재명의 사건을 1심부터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올 경우에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심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도망갈 방법은 또 뭐 거짓 선동을 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거짓 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을 희생양으로 삼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어제 그 어떤 기업 관련 행사, 그 수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뭐 옷 색깔을 고르는 뭐 이런 것도 거기에서 행사로서 이렇게 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경호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뭐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40여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합니다.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한덕수와는 달리 최상목은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은 임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6명이어서 지금 심리는 할 수 있어도 결정은 내릴 수가 없다. 이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완전히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수많은 여권 지지층, 보수로부터 최상목이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목의 참 어쩔 수 없는 결단이다. 헌법재판소를 일단 정상으로 만들어는 줘야 한다. 7명 이상이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당 추천, 야당 추천 1명씩은 최상목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은 이건 국회의 관례를 어긴 것이다. 이건 좀 보류를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그래도 충분히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최상목이 합리적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검토하고 보류할 수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또 마은혁을 지금 임명해도 지금 재판관들이 또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 이 마은혁이 윤 대통령이 선고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심리를 더 열어야 하느냐. 지금 뭐 추가로 심리를 더 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 18일에 이제 문영배와 이미선은 퇴임을 합니다. 지금 있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절반은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은혁 탄핵 심리에도 이 참여하지 않았던 마은혁이 선고에만 참여를 한다. 이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최상목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최상목은 이렇게 이재명이 협박을 해도 뭐 최상목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최상목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2심 재판이 나오고 나면, 이 유죄 판결이 또 나오고 나면 이재명이 이 재판부를 공격할 것인지 검찰을 공격할 것인지 뭔가 또 거짓 선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또 꼼수를 부릴까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 한덕수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면 곧바로 그게 윤 대통령 선고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덕수도 꼭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과 그 비상계엄 혐의고 또 꼭 마찬가지로 내란죄 부분, 또 이 뺀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 부분에서. 그래서 한덕수를 먼저 선고를 못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제 이번 주는 어렵다. 오늘 내일이라도 이제 선고일을 지정하면 다음 주 초에는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지금 선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앞두고 경비, 경호, 보안,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주변에, 헌법재판소 주변에 이 학교들도 모두 휴학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또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어제 회의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그게 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8명 중에 4명은 선고 기일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할 수 없다. 더 토의를 해봐야 된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선고 기일도 못 정하는 겁니다. 저는 거의 대다수가 지금 선고 기일을 못 정한다. 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일 거로 보입니다. 문영배는 문영배대로, 정영식 쪽은 정영식 쪽대로. 이렇게 가면 다음 주 후반에도 뭐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탄핵 인용이 있다 하더라도 문영배 쪽에 탄핵 인용해서는 안 된다. 기각이다가 3명이 되면, 기각이나 각하가 3명이 되면 이건 뭐 결론은 탄핵 기각입니다. 인용과 기각은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 각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자라는 건 재판관 4명이, 과반인 4명이 각하 쪽이 되면 이건 각하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각 각하가 3명일 때는 이제 기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각하로 갈 경우에 그래도 좀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각하로 만장일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각일 것이냐, 지금 선고일을 정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어제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의 결론입니다. 이걸 놓고 이재명은 지금 답답한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결정적인 실수들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이재명은. 이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한 것은 이재명의 결정적인 오판입니다. 이 문영배, 정청래가 나서서 내란 죄를 뺀 부분, 내란 혐의라고 두지 않고 형법상 내란 죄 부분을 뺀 것은 결정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참 뼈아픈 실책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 이 판결, 이재명은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내란 혐의는 무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직권 남용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결정을 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단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단할 수 있답니다. 이 사실은 형사재판이 무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역사에 남는 이 재판관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되는 셈입니다. 탄핵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이 이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할 때 민주당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최상목은 보수 쪽에서는 엄청난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이 2명을 임명할 때는 마흔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오판이었습니다. 최상목을 가볍게 본 것이었죠. 우습게 본 것이었죠. 경제부총리가 뭘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정무적인 것을 알겠느냐. 최상목을 탄핵해도 그 다음 또 이주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의 오판들이 겹치면서 이재명이 이걸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기는 싫고 할 수가 없고 개딸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이 분노를 어딘가로 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걸 최상목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제 개딸들이 최상목이 모든 것을 최상목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최상목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상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면서 헌법재판관 2명은 임명을 한 겁니다. 마흔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마흔혁이 헌법재판관이 될 자질이 되는 사람이냐,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냐 라는 걸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물을 수는 없으니까 보류입니다. 보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흔혁은 이게 지나도 마흔혁은 참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마흔혁까지를 임명할 때, 그 추천을 할 때, 그때부터 마흔혁이 아닌 다른 사람, 또 그 추천 절차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더 유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참 예측할 수 없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때로는 강성 지지층 의견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참 이 재발등을 찍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이게 정치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판단은 참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2심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최상목을 사실상 큰 책임도 없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 최상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최상목입니다. 그런 최상목을 지금 물어뜯고 물고 늘어지는 이 이재명의 카드, 수를 보면
앞으로 이재명은 다른 이 꼼수나 또 뭐 탈법적인 이런 수를 낼 그런 카드가 없다라는 게 읽힙니다. 이재명은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 이제는 몰락하는 길만 남았다. 이 이재명을 처벌하고 나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처벌하고 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부분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질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에서 가장 좀 취약한 점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경우에 전국의 불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 이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의 2심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은 지난 3년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직접 맞부딪히는 이런 전국이었기 때문에 뭐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뭐 전쟁이었다. 이제 이 전쟁의 결과, 승패가 결정이 되는 순간에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의 재판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제가 이걸 뭉뚱그려서 재판 전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관계가 뭐 내용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절대적인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다.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한쪽은 또 반대급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부분은 탄핵 선고도 여유가 있어질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